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바이오, 2 더하기 2도 바이오, 3 더하기 3도 바이오, 나는 바이오. 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숫자송을 부르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화수분처럼 정말 유한양행이라던가 바이오 종목들의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온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열리게 되는데 JP모건 헬스케어부터 렉나자에 대한 호재까지 여기에다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언급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다시 제약바이오의 시간, 모멘텀 화수분의 바이오 종목들 급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번에 먼저 4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의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종목, 황제주로 복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일째 100만 원 선을 넘겨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의 시간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고점 부근이 113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이때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더니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좀 연기가 되게 되면서 쭉 밀려 내려왔었는데 중요한 지지라인인 100만 원 선을 돌파가 나왔고요.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입니다. 70만 원대의 목표가까지 나오면서 100만 원을 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던 알테오젠이었는데 45만 5,500원 터치가 나오고 나서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투루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판매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게 키투루다고요. 키투루다 SC 제형이 상업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렉나자입니다. 렉나자에 대한 소식이 오늘 전달이 됐었죠. 유한양행이면 많은 분들이 무한양행의 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16만 6,900원까지 10월 달에 터치가 나오면서 이때 정말 끝없이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유한양행이었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가 좀 꺾이게 되면서 16만 원대를 터치하고 나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물론 윗꼬리를 길게 달렸지만 렉나자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되었고 블록버스터급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청신호를 켜면서 오늘 거래량이 하루 만에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바이오 종목들 사이즈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종목들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확실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종목은 조금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시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조금 더 빠르게 주가가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화끈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 전환이 되게 되면서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시세가 끝났나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바이오 종목들 왜 이렇게 호재가 많은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이렇게 대형 바이오 종목들도 오르고 시젠과 같은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흩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텐데 호재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이오 종목들의 시간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2025년 이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공개가 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장으로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형 기술 이전이라던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가하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AI, 이번에 헬스케어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비만 치료제 핫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헬스케어 정책 변화, 트럼프의 행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트랙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빼놓을 수가 없고 알테오젠도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옴코닉 테라퓨틱스도 정말 강력한 시세를 뽑아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들려왔던 랭라자 소식입니다. 유한양행도 날아올랐고요. 같이 오스코텍도 시세를 잘 내줬는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시에 리브리반트와 랭라자를 섞었을 때 타그리소 대비 전체 생존율이 우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 생존율이 우위를 나타낸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기존 표준 치료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유한양행의 주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내용들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시세는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이 되면 좀 드는 생각이 있죠. CES 2025 이벤트 소멸 효과 이쪽에서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까지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채팅창에 제 노래에 대한 공감대가 오늘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3전에 대규모 수급이 네.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봤으면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있는 차트가 잠시만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차트 상황에서 코스피가 매우 중요했던 저항 라인이 2,5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내내 11월, 12월 또 최근까지도 돌파하려고 했다가 눌렸던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드디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뚫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대형 관련해서 중요한 모멘텀이 오늘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늘 첫 스타트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급 들어오면서 보여줬지만 저는 이런 수급들이 한번 중요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대형 섹터 중에서 기대감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또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2차전지 이런 섹터들로도 충분히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또 환율도 1,450원대 물론 더 내려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1,400원대 후반 대비해서는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 내에 지금까지는 중소형 종목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대형 종목으로도 또한 대형 섹터로도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부분을 좀 권장을 좀 드릴게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기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대표님께서도 저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요새 시장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주가는 좀 강하게 올랐고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관련한 투자자분들께서 세 가지의 되게 불안한 악재를 직면하고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장 개장하기 직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예상치와도 한참 하회하는 그렇죠. 아쉬운 모습 나온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좀 아쉬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또 리스크 요인이 뭐냐면 젠슨 왕 이제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콜 테스트 내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왔던 또 코멘트는 설계 관련한 내용을 또 언급하면서 더더욱 더 우려감을 증폭시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시하기 전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든 반도체 기업들이든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들을 다 이겨내면서 삼전 오늘 대형 종목 3%나 올랐고요. 네. 또한 최근 2, 3일 동안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도 장 초반에 눌렸지만 바로 오전에 만회하면서 더 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요 반도체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는 새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악재들보다는 악재에는 좀 둔감하고 이제 조금씩 기대할 수 있으면서 약간의 호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오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모멘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삼전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지켜볼 내용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제 악재보다는 조금의 호재에 더욱더 잘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연초 효과를 확실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오히려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호재 한 가지만 나와도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그리고 3 더하기 3. 그 정도로 숫자가 이렇게 팡팡 터질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이 호재에 예민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공감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거기에다가 렉나자 이슈도 오늘 떴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12월 달부터 사실 그때는 원인 불명의 맞아요. 좀 질명이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보다 네. 좀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요새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본론 저희 전에 저는 일단은 유담이지만 저 앵커님의 매 방송 때마다 앞에 노래 부르시는 거 저는 네. 팬이 한 분 있다는 네.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제 바이오 공바 물론 오늘 유한양행도 큰 상승 보였고 중요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국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예상했는데 그 숫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 이게 증시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4.7% 레벨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어제까지는 좋았던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일부 종목들은 좋았지만 대부분은 좀 빠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늘 정말 하루의 그런 흐름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때도 더 정말로 중요한 모멘텀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11월 달부터 11월, 12월 내내 지금 2개월 동안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 채권 10년물 금리 상승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이것 때문에 11월, 12월에 빠졌지만 그런 2개월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함께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CES 관련된 종목들을 지난주까지도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고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인 이벤트죠.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먼저 CE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혁신상 발표도 이미 다 나왔던 그쵸. 케이스고 또 어떤 기업들이 기조연설도 하고 뭐도 하고 내용 다 이미 나온 공개된 상태에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론 메인 발표, 메인 이벤트 뭐 다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행사 때 기간 동안에 여러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파마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수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이 아니라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벤트가 하는 동안에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본다면 오늘의 제약바이오 대부분 기업들 조정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번 행사 때 참가해서 정말 매력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목요일, 금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즌 통해서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는 뭐 4가지의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은 6개, 7개. 그리고 한국도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지금 독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지만 사실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주식을 보는 관점과 또 실생활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호흡기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저희 가족이든 지인이든 어느 누구든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되고 이런 유행병이 뭐 미국인들이든 중국인들이든 우리나라든 퍼지면 안 되겠지만 이 종목들을 테마 관련해서 매매를 참가하고 있는 분들,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더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나라도 점점 내일 보면 또 추워지는 날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도 내용들을 본다면 이런 유행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현재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종목들이 일부분들은 좀 올랐고 대부분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 나왔지만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 더 테마 매매들을 단기 매매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이번 주 목금과 다음 주 초반까지도 한 번 더 리바운드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마지막 코멘트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라던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였던 렉나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오늘 다 같이 오르긴 했는데 탄력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긴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워낙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이 다 빠져나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래서 네. 집중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유한양행 먼저 말씀드려야 오스코텍 이어서 네. 말씀할 것 같은데 유한양행의 지금 렉나자 관련한 이벤트들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작년에 상승할 때 7월 달 그리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7월 달도 그렇고 8월 말 때 이 장대 양봉, 그리고 9월 중순 때 또 장대 양봉, 전부 다 렌라자 관련한 기대감과 해당한 내용들 때문에 미리미리 반등이 크게 나왔었던 그런 양봉들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동일한 그런 아이디어에서 키워드에서 한 번 더 오랜만에 나온 내용이 오늘 이슈거든요. 근데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하루는 대부분 또 쉬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매크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채권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았다면 유한영행도 오늘 이런 이슈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윗꼬리 달지 않고 14만 원에서 부분에서 종가 마감한다거나 오히려 더 오른 다음에 마감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당장 오늘 하루만큼은 유한영행만큼 이렇게 오늘 정말로 중요했던 이벤트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장 막판 때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눌린 차익 매물 나오는 또 이 차익 매물 나온 다음에 빠르게 매도한 다음에 또 반도체로 가는 그런 매물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제약바이오 또 빠지고 저는 이런 흐름이 오늘 하루는 나왔지만 지금 다음 주에 JP모건 이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시장 보면요. 채권 10년물 금리든 원달러든 봤을 때 매크로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지만 점점 이겨내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추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유한영행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다른 종목도 빠졌지만 저는 또 내일 또 금요일에는 또 의미 있는 반등세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이번 1월달, 2월달 내내 제약바이오 종목 최소한 한 개쯤은 내 계좌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도 좀 정리할게요. 네, 오늘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이 조금 더 탄력을 키워주지 못한 이유가 됐다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 황제주로 다시 한번 복귀한 게 정말 의미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종목만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책 중에서 지금 이제 자국의 약가 인하를 위해서 다양하게 정말 굴지의 그런 이제 치료제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이슈들이 항상 딸려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 세계 CDMO 기업들 중에서 물론 점유율 1위는 치료제 론자지만 생산량 측면에서는 전 세계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본다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제약바이오를 억압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빠져나온다 한다면 반사수혜로 K CDMO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중첩된 부분이 산발을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호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100만 원 라인이에요. 100만 원 라인이 이번에 작년 11월 달 초에 빠지면서 11월 말에 한 번, 12월 중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저항이었었던 매우 중요한 매물이었고 또한 100만 원 위에 있던 종목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반대로 다시 100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숫자에 대한 저항 때문에도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라인들을 다 2개월 동안의 저항과 100만 원이라는 새로운 또 숫자의 시작을 저항하는 부분을 다 오늘 종가로 뚫었고 그 아래를 보시면 지금 주가는 2개월 동안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는 90만 원, 100만 원에 갇혀있었지만 아래를 보시면요. 제 차트에서 아래에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누적 그래프고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주가는 90만 원, 100만 원 2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지만 보시면 11월 달 중순 말부터 내내 쌍끌이로 매수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큰 메이저 자금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과 생물보안법 관련한 부분들 반사수혜를 중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야금야금 물량을 늘려간 부분들 이게 드디어 오늘 저항을 뚫었다 한다면 삼바도 더 앞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삼바 종목들도 보유하신 분들은 더 좀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내 계좌에 CDMO 관련 기업들이 좀 없다 한다면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이슈가 워낙 많았는데 대표님께서 잘 조언을 해주신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은 하이젠 R&M, 범용 모터 관련된 또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아예 다른 섹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종목은 VT, 화장품 섹터 들고 오셨는데 오늘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오고 있는 VT를 좀 초이스 가지고 왔고요. 좀 오랜만에 또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이젠 R&M을 좀 비초이스긴 한데 어감이 좀 비초이스지만 네. 완벽한 비초이스는 좀 아니고요. 해당하는 그런 좀 내용들을 좀 이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VT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가 이제 또 CES 효과가 끝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초이스 종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들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하이젠 R&M이 범용 모터 관련한 그런 기업 중에서 국내 거의 점유율 80% 차지하고 있는 과점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터를 통해서 이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때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의 가장 최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 로봇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트렌드인 휴머노이드, 뭐 물류 로봇, 협동 로봇 네. 이런 키워드가 뭐 일론 머스크도 좀 진행하고 있지만 젠슨 앞으로 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슨 토르 뭐 계약하고 네. 있는데 다양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내내 로봇 관련한 투자를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할 때 항상 올해 내내 이슈될 수 있는 키워드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부도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휴머노이드든 다양한 떠오를 수 있는 로봇들 봤을 때 이 동사가 하고 있는 스마트 액추에이트 솔루션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부분,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특히 12월 중순부터 최근에 한 달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거의 뭐 2배 이상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았기 때문에 최근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어제와 오늘 위에 꼬리에서 조금 이제 음봉이 이거를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종목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는 종목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초이스는 가지고 왔지만 이 종목을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보지 말자 이런 측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단기 급등했던 부분도 있었고 로봇 섹터가 잠시 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다른 굵직굵직한 섹터에 조금 순환매 측면에서 수급이 좀 빠질 수도 있어 보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단기로 익절을 좀 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비초이스 부분이고요. 이 종목을 새롭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고 아래에 지금 12,000원대, 3,000원대 내려오고 있는 21선 이평선 그 부분에서 눌림 딛고 반등 나올 때 그런 찬스를 보고서 더 아래에서 매수해보자. 그런 측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 종목이 1차적으로 주가가 더 눌린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작년 8월 달에 고점 라인이었던 15,000원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좀 단기 좀 익절을 통해서 16,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전량 좀 익절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5,000원 만약에 혹시 나는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에 제 파란색 선을 그어놨던 15,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때는 일부 물량이라도 좀 정리하시는 부분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젠 R&M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좋은 그런 이벤트가 있고 기대한 종목을 한다면 네. 말씀처럼 주가가 좀 눌릴 때에 새롭게 눌림목 종목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에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는 매수 찬스를 13,000원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13,000원을 한다면 작년 9월달 초때의 고점이자 이번에 작년 얼마 전 12월 말 때 반등 나올 때 그때 한 차례 쉬었던 그 라인이거든요.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21선 이평선인데 일주일 후에는 이 노란색 21선 이평선이 13,000원대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순이나 말쯤에는 이 13,000원이 매우 중요한 단기 지지선 될 수 있거든요. 그 선 근처에서 눌림 딛고 반등 나올 때 그런 타이밍을 보고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본학해보는 그런 좀 기회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듣고 가실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젠 R&M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초이스 종목 살펴볼게요. VT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화장품 기업 봤을 때 항상 노출되는 아이디어는 이게 중요합니다. 매출이 특히나 북미권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당장 어떤 기업들은 이미 지금도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VT같이 이제 시작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큰 상관이 없고요. 자,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쭉 이어갈 때 지금보다 북미향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VT를 가져온 종목이고, 이 종목이 작년 초와 또 작년 중순쯤에 이때 뭐 얼타뷰티나 아니면 아마존에 같이 이제 입점을 하면서 좋은 모멘텀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특히 작년에 7월과 10월에 있었던 아마존 그리고 셀페스타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이 종목의 리들샷,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을 이끌었던 리들샷, 이 지금 품목이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정말 정말 좋은 그런 관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북미 쪽에서 한국 화장품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호재에서 VT가 한 번 더 좋은 모멘텀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증가할 수 있는 미국 쪽뿐만 아니라 세부적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부터는 이제 더 나가서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본격 판매가 시작됩니다. 한다면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전 세계에서 주요한 소비 권역에 다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열리기 때문에 VT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눌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지수 라인, 가격대 라인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란색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 라인이 38,000원 라인인데 오늘 이 부분에서 딛고 반등 나오고 있죠. 작년도 6월 달부터 보시면 6월 중순에 이 라인에서 딛고 내려왔고요. 또 7월 말도 그렇고 8월 중순, 그다음에 9월 중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작년 최근 6개월 동안 다 38,000원 라인을 못 뚫다가 결국에는 12월 초에 뚫고 올랐잖아요. 다시 한번 눌려 내려왔죠.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보시면 12월 초부터 해서 기관 수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쌍끌이로 물량을 1개월째 모아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VT입니다. 이 종목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수출 참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VT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고요. 11만 4,500원 평단가의 비중은 7%입니다. 오늘 정말 강력했죠. 15%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회복이 됐는데 다른 종목들이 손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3만 원까지는 기대해봐도 좋을지 전체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수익권입니다. 정말 네. 축하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특히나 절파고TV님은 다른 종목도 손절한 다음에 이 종목 지금 잘 보유하시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종목에 대한 그 간절함이 네. 더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잘 남겨주셨고요. 저는 물론 이게 시기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1월달 당장 이 1월달 내에도 말씀하신 13만 원을 떠나서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트 아래 보시면 최근에 오늘 양봉을 통해서 거의 지금 작년 8월과 9월에 쌓였던 매물들도 단번에 뚫고 있는 그런 힘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12월 10일이죠. 이때부터 해서 빨간색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기금이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그 누적 그래프인데 상당히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올해 지금 1분기 1, 2, 3월 달 이때에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이런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도 매물 측면 봤을 때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도 지금 HBM 관련한 수요는 급증할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지금 최근 상승 나고 있는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 도조 여기에도 HBM을 더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HBM의 수요는 더 증가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지금 엮여있지 않습니까? TC본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3E 16단까지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이 거의 독점으로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8단, 12단도 독점인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양 HBM에서 새로운 이제 16단 여기서도 한미반도체가 TC본은 독점이다 한다면 주가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좋은 종목이라 한다면 드리는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지금 절파고TV님께서 단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좀 엉덩이 무겁게 쭉 보유한다 한다면 그 보유한 시간만큼 더 상승을 향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분 좋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내가 보유한 만큼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셔라 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한미반도체와 다르게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쉬운데요. 새 아이의 아빠님의 종목이고요. HV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시세 잘 나오다가 네. 하루 만에 밀렸는데 24,300원 평단가시고 10%입니다. 어제 익절하려다가 너무 아쉽네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VT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사실 오늘 뭐 우주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빠질 만한 특별한 없죠. 이슈는 없었고요. 이제 시장 순환매 측면에서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그때도 HVM은 11월, 12월에 다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대형, 중대형 소부장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단기 좀 수익을 냈던 어떻게 보면 아까 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그런 기대감으로 특히 또 스페이스X 관련한 기업으로 단기 수급이 몰렸었던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단기 매매를 좀 주로 하는 그 수급들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오늘 하루만 본다면 13%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인가 놀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이 차트를 좀 멀리서 보면서 좀
좀 먼 그런 호흡으로 본다면 이것도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단기 눌릴 수 있는 그런 양호한 흐름 중에 한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면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또 취임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그런 또 섹터들이 힘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발언 수위도 높아질 수 있겠죠. 취임하게 되면요. 그럴 때 함께 이제 일론 머스크도 같이 발언에 힘 내면서 지금 스페이스X와 관련한 그런 우주 기업들은 모멘텀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있지만 그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그 코멘트 이런 부분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HVM은 정말 대장 중에 대장 종목이다 한다면 이 종목도 지금 새아이 아빠님께서는 이제 약수익권 정도로 좀 아쉽게 오늘 종목이 내려왔지만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 뭐 단기 하루 이틀짜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란다면 더 가져가자. 그래서 이 종목 1차적으로는 11월과 최근에 고점 라인 근처였던 3만 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보시고 만약에 조만간 3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3만 원에 있는 저항을 강하게 뚫는다 한다면 보유. 그리고 만약에 3만 원 근처 라인에서 못 뚫고 지지분양하다가 음봉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일부분 좀 익절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좀 급락이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보다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간 탓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3만 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만 원 라인이 잘 지켜주는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위백님의 종목이고요. 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10원에 10%.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액침 냉각 관련해서 어제 젠슨한 CEO의 발언 이후에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18%대까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하루 만에 좀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강한가 싶더니 오늘 좀 탄력이 하루 만에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끝까지 들고 가도 좋은 건가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물론 액침 냉각도 좋긴 한데 오늘 큰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죠. HBM이랑 유리기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워트나 액침 냉각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빠진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돈의 흐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부에서 신규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 내부에서 머물러 있는 자금에서 업종 간 순환매가 빠른 상황이죠. 어떻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기업인 HVM 이런 기업들이 하루 만에 크게 빠졌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 증시가 신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자금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에 넣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액시 냉각도 당연히 내내 AI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섹터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장초반 올랐다가 이제 장 막판까지도 HBM과 유리기판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단기 매물이 좀 빠지면서 이제 10,000원 돌파했다가 밀린 건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오늘 윗골 당 부분은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아위백님께서는 비중도 이 워트라는 종목이 10%라면 괜찮은 비중이고요. 뭐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비중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더 들고 가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단가도 7,700원대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거의 주당 2,000원 차이로 한다면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으로 한 최소한 50% 이상 더 수익은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또 워트만 본다 한다면 오늘 윗골이 달았지만 매우 중요한 저항이 지금 있는 때에서 한번 밀린 거예요. 작년부터의 차트를 본다면 11,000원에서 11,000원. 지금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파란색 위아래 그어놓은 선 아래 그 가운데 사이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두터웠던 저항들이 다 몰려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두텁게 쌓였던 매물을 10월달 이후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으로 못 뚫고 밀렸다가 오늘 장중에 뚫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쌓였던 많은 매물들을 단 하루에 뚫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워트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크게 지금 빨간색 해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쌓였던 많은 매물들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을 단번에 하루에 뚫기는 쉽지 않아서 저는 지금 액치 냉각에 대한 그 이벤트가 내내
호재성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10,000원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1,000원 이 조그만 밴드 내에서 여러 번의 매물 소화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들을 좀 기분 좋게 좀 보시기를, 좀 여유 있게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 종목이 10,000원 가격대 이상에서 안착하는 모습이다 한다면 또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11,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문의 한번 주시면 11,000원 이상부터의 새로운 또 전략들도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ES 모멘텀이 좀 끝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순환매 장세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가지 봐볼 텐데요. 용선 제이님의 현대 무벡스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스마트 로봇 관련해서 좀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오늘 그동안 가장 집중이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 밀렸어요. 그런데 네네. 로봇 종목 중에서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현대무벡스입니다. 4,050원 약간의 손실은 보고 계시고요.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손실 없이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근데 용선제이님 현대모백스가 오늘 종가도 4,000원을 못 넘었는데 네. 4,050원이나 한다면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보니까 네.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 8월, 9월 이때 아마 이때쯤이나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으로 지금 1년 한 3개월, 4개월을 좀 내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시면서 고생하신 종목인데 마침 그래도 이번에 로봇 테마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좀 약손실이거나 또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미 거의 지금 단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비중 추가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봉 차트를 본다면 어쨌든 조금 더 멀리 본다 한다면 이 기업이 이제 네이버 쇼핑 등에다가 물류 자동화 관련한 로봇 시스템 이런 부분을 납품하면서 더욱더 부합받고 있고 최근에 12월 초부터 해서 한 달째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좋은 모멘텀인 건 맞는데 자, 비중을 추가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단가 대비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가격도 거의 안 되죠. 뭐 지금 사봤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값에서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뭐 지금 한 40% 이상, 50% 이상 오른 모습인데 이런 상태에서 비중을 급한 마음에 추가한다 한다면 만약 주가가 단기에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차트에서 21선까지가 있는 3,400원대나 이렇게 언제든지 한번 단기에 눌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주식이니까 단기 상승이 크기 때문에 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값에서 비중을 추가해버리면 단기에 만약 차익 매물 때문에 눌렸을 때 그 눌리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나는 손실이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이 종목을 앞으로도 정말 몇 개월 동안 길게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면 비중 추가한 다음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내가 비중 추가를 3,900원대 했는데 괜히 사가지고 더 손해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내 계좌 내에서 지금까지는 비중이 10%였지만 비중이 더 올라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은 더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버리니까 더 이 종목 호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마다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지금 값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제한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비중을 추가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3,400원 라인 지금 10월 달에 고점 부분이자 최근 21선 라인 근처에 있는 3,400원에서 선을 그어볼게요.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라인 파란색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이 라인까지 주가가 만약 단기에 눌렸다가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오는 모습 보일 때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 비중만 가져가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대모백스 참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내 평단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추가 매수 없이 좀 전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목 참 많은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어서 다 봐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종목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만 봐드릴까 하는데요. 리피님의 종목입니다. 사마 알미늄 44,0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대부분이 20% 안쪽으로 비중 들고 계신데 네네. 이렇게 2차전지 쪽으로는 확실히 좀 비중을 계속해서 담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여러 번 이제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물론 네. 이 종목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큰 거는 그냥 아니죠. 리스크겠지만 네. 이미 지금 매수한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에서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노력 끝에 지금 종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터리 쪽에 대한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율 반등만으로도 차트 상황을 본다면 44,000원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5만 원까지도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위에 좀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선을 거는 게 지금 5만 원 라인이거든요. 지금 사마 알미늄의 개별적인 호재든 상관없이 또 배터리 내용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도 얼마든지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피님께서 이 종목을 좀 더 보유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조만간 기분 좋은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5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라인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이상까지도 제가 봐야 할지 아마 이런 질문도 지금 생각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만 원 라인을까지는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진정으로 국내 배터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센티멘탈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확연히 보여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앞에 대형 종목인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대형 종목들에서 호재가 있어서 섹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사마알미늄이 독자적인 어떤 그런 실력 가지고서 국내외 기업의 추가적인 그런 매출을 올린다거나 수주한다거나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나와야지만 이 5만 원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언제 그런 내용이 나올지 상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니 우선 리피님께서는요 45,000원에서 5만 원 충분히 이 밴드 내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자율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밴드 내에 올라온다면 비중이 지금 너무 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기대감 갖고서 다 보유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45,000원, 5만 원 밴드 내에 올라온다면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꼭 좀 매도를 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 정도 비중만 가져가시고 그 비중 갖고서 5만 원 돌파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또 상황을 보시거나 저에게 문의하시는 그런 관점 말씀드리고 있고 사마알미늄을 매도해서 남은 20% 정도의 비중은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그런 초이스 종목 그런 종목들로 분산해서 매매해 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이 종목 매수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끝으로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월 들어서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날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예 우리 증시가 지금 조그만 호재에 민감하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크로 환경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4.7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현금이 있다 한다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공격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은 항상 머릿속에 항상 내 계획 속에 일부는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지금 수익난 종목들이 계좌에 많이 있다 한다면 너무 길게 쭉 홀딩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면서 매크로 환경을 다시 보시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 종목들 투자한 것들을 다 그런 매크로 리스크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큰 트렌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HBM, 유리기판, 마지막으로 ASIC 관련한 주문형 반도체 이 세 가지 관련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관심을 갖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1월 달에 상승하는 섹터가 결국 올 상반기에 내내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한 섹터들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저희 방송도 잘 보셔서 이번 1월 달에 더욱더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들, 그런 정도 섹터들을 놓친 분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스터디를 해서 1월 말, 2월, 3월 내내 기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이 연기금이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아까 뭐 최근에 SKC든 한미반도체든 연기금 종목들이 큰 모멘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연기금이 한 달 동안 내내 꾸준히 순매수한 종목들을 잘 추려서 내일 전략으로 챙겨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정말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